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집이라는 곳인데, 근데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누수가 이게 지금, 아니 저 여자예요. 저 여자고요. 아니 일부러 이 정도 해가지고 흔들리는데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위험한 거잖아요. 저희 건물이 하나로 승인을 받으면 주택법인데 이걸 두 개로 나눠서 건축법이다. 그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인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성분양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 싶고요.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저희 불편한 아파트가 편안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상용 변호사, 조은하 기자 나왔습니다. 조은하 기자, 이번 불편한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네, 제가 이번에 다녀온 불편한 아파트는 세종시 해밀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우성역에서 버스로 2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데요. 직주 근접에 강조하는 그런 곳이고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관련된 영상을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입주 예정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영상인데요. 사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지금 난간이 흔들린다거나 뭐 에스컬레이터가 깨져 있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오, 저건 심각한데요? 너무 무섭겠는데. 아니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했는데 얘까지 움직이잖아. 얘를 움직이는데 얘까지 움직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연결됐어? 왜 내가 얘 흔드는데 얘가 왜 그래? 저게 만약에 무너지기라도 하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곳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기역자 모양으로 된 공간인데 양쪽에서 문을 열면은 동시에 문을 열었을 경우에 양 사이드 문 가해가 닿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 문이 좌측편은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열리고 우측편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열리는 문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문을 달았죠? 저도 그게 큰 의문이에요. 대체 왜 저렇게 문을 달았는가? 설계가 큰 하자가 있지 않았나. 그 세대들은 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같은 라인에 있는 곳이라면 다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 점검 이후에 또 2차 점검 형식으로 이루어진 점검 때 발견된 건데요. 스마트폰 하나만 살짝 간격이 2mm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한 4mm 정도로 살짝 넓어진 그 정도를 고쳤다라고 해서 입주자분이 이게 고친 거라고 하면서 참 하면서 한탄을 하세요. 지금 요게 수정해 놓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조은하 기자는 저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볼 리가 있나요? 변호사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정말. 이 부분은 원래 하전 점검 때 공개가 안 됐어요. 공사가 다 안 끝나서 아예 입주민들한테는 공개가 안 됐다가 2차 점검 때 공개가 됐던 부분인데 전날에 비가 사실 별로 안 왔거든요. 근데도 천장 보시면은 누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주민분들이 아니 이게 뭐냐, 지난번에 공개도 안 돼 있더니 이번에는 왜 비가 새냐. 사실 비도 얼마 안 왔는데 이 정도면 여름에 장마철 되면 얼마나 더 많이 새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영상 보신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화장실 배수구 문제였는데요. 이게 어떤 화장실은 같은 위치인데도 배수구가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아예 없으면은 원래 없나 보다 할 텐데 어디는 있다라는 건 어딘가는 빠져 있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인 거겠죠. 네. 그리고 준공 일정도 좀 문제가 있다고. 네, 일단은 여기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게 3월 25일이 준공 승인 날짜였었어요. 사용 승인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준공 승인일이 3월 28일이었고요. 그리고 입주 예정일이 3월 29일이었었습니다. 근데 원래 애초에 준공 승인일 시점은 3월이 아니라 작년 12월이었거든요. 사실상 3개월이 밀린 그런 상태인데 업체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자재 운송 지연, 건설 자재 수급 지연,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재가 폭등 이런 전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입주민분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요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사판인 현장에서 입주를 해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심정은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구당 평균 하자 수가 100건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사전 점검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자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이런 하자 발생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저희도 그 기업에 대한 이런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왜 계속 매번 이런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체크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민원을 넣는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용 정원이 있거든요, 3층에. 근데 그 정원에서 담이 너무 사람 뱀이 높이여가지고 공용 정원에서 누구나 그 집으로 안으로 그냥 다리만 올리면 너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그 앞쪽에 나무로 가려져서 조경을 형성한다고 했던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지금 그 정도 나무는 심어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말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선분양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 선분양이 유지가 돼야 된다면 정말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선분양과 함께 그런 조건이 달리는 법이 제정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자 부분 좀 한번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런 부분 네.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하자라는 게 공사장 잘못으로 인해서 뭐 침하가 되거나 붕괴되거나 파손돼서 안전, 기능, 미관상의 결함을 초래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문의 기능을 어디까지 보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 문 자체는 열린단 말이에요. 이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준공도면이거든요. 준공도면대로 설계가 됐다면 이게 과연 하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공 도면이 잘못 그려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자로 볼 수는 없나요? 부적절해 보이죠. 너무나 불편할 것 같지만 과연 하자로 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옆집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문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이 동시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갇혔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닐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의 기능이 단순히 외부와의 출입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 집을 지켜주는 기능도 있다면 하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건설사들은 시공사는 의무적으로 수정 설계를 해야 된대요. 설계 도면을 받고 이게 이제 잘못됐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이제 여러 건설 업계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공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 부분을 문제를 삼으신다면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 안전과도 관련이 있다는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아까 난간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이 부분은 당연히 보안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하자의 종류에 따라서 뭐 1년, 2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자를 발견해서 청구하면 하자는 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좀 짚어야 될까요? 사전 점검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이 사전 점검이 원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 사전 점검 원래 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원칙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상의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전 점검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처럼 상업지역에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 여기서 오피스텔을 같이 지었죠. 한 동일 건축물로 지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건축법상 허가만 받으면 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주택법상의 뭐 사전 점검 의무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 경우에는 안 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되게 법을 잘하는 곳에서 이 시행을 한 거네요. 이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300세대 이상인데 두 개의 단지로 나누어서 세대당 그 단지당 세대수를 300세대 이하로 낮춘 것은 아마 주택법상 이런 규제들을 조금 피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아, 그러면 변호사님, 입주지연은 뭐 지체보상금과 관련된 분쟁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기본적으로 원자재값 폭등이나 뭐 노동자의 파업은 공기지원을 정당화하는 뭐 불강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공기지원을 정당화하고 뭐 지연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주체가 이제 이런 이유를 들면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 시기 연장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 서명을 하셨고 그 동의서에 뭐 지연 손해금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버티고 있으면 돼요? 약속했던 입주 시기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면 실제로 사용 승인이 돼서 입주가 가능해진 시기까지는 입주가 지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갈 곳이 없어졌다. 이럴 경우에 이런 지원금 같은 것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지원금이라는 표현처럼 그거는 뭐 시행사나 시공사가 합의가 되면 가능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에 묵은 사람한테는 호텔비를 주고 친척집에서 묵은 사람한테는 돈이 안 들었으니까 안 주고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 얼마 전에 붕괴된 검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이제 갈 데가 없어지신 거잖아요. 뭐 입주 예정자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협상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보다는 단체가 나서서 협상을 하는 게 아무래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 하자가 되게 많은 걸로 보이는데 혹시 입주 안 하겠다고 취소 신청을 한다면 가능할까요? 사실 뭐 하자가 있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하자로 인해서 그 분양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법원 입장입니다. 네, 사실 여기 처음에 입주할 때 모집 공고할 때 주상복합 아파트다라고 홍보를 했었다고 해요. 사전 점검에서 보니까 이거는 뭐 아이들이 들어가서 뛰놀기는커녕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 이래서 굉장히 불편한 거의 120cm, 110몇 cm 뭐 이런 공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서 친구가 왜 이렇게 되어 있냐, 뭐 도면과 다르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거는 실제 여기가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지 않아도 된다.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건설 기준이 되게 완화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아파트라고 홍보를 했으면 이 부분도 조금 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신고가 1.5m 이하면 다락으로 분류돼서 바닥 면적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분양 당시에 막 계약률을 높이려고 신고가 1.8m 이상의 복층이다, 얼마든지 사람 뛰어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했다면 이거는 뭐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 해제까지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보이는데요. 하자, 입주 연기, 그리고 허위 광고, 좀 어떻게 이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 좀 한번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시간이나 감정 비용이 꽤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시는 것보다는 입주자 대표회 같은 단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락과 복층 관련한 허위 광고 관련해서는 분양계약 해제까지도 이룰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하자 보수나 이런 계약 해제나 모두 결국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부분도 사진 잘 찍어 두시고 분양계약 당시에 또 분양 상담사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잘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모두 편안한 아파트가 되도록 불편한 아파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댓글과 메일로 문의 주십시오. 저희 불편한 아파트가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임상용 변호사, 조은하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